2024년 11월 서울 성북구 아침 7시 30분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나 박순애는 현관문을 열며 습관처럼 인사를 건넸습니다. 올해 68. 머리는 하얗게 샜지만 아직 정정한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문 앞에 선 여자는 35쯤 되어 보였습니다. 김미소. 그녀가 우리 집 가정부로 일한 지 벌써 1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추운데 고생이 많아요.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미소는 늘 그랬듯 조용히 미소 지으며 현관에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깔끔한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바지. 단정한 차림새였습니다. 나는 그녀가 부엌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늘씬한 키에 어깨까지 내려오는 생머리. 걸음걸이가 참 곱습니다. 왠지 모르게 편안해. 미소를 처음 봤을 때부터 느낀 감정이었습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녀 옆에 있으면 마음이 포근해졌습니다. 우리 집 이야기. 우리 부부는 성북구에 있는 30평대 아파트에서 삽니다. 남편 박철수는 올해 70. 작은 회사를 운영하다가 10년 전에 은퇴했습니다. 자식은 아들 하나. 박준호 36살. 증권회사에 다니며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결혼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리고 딸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박지연. 2002년에 태어나 2003년 가을에 사라진 아이. 당시 돌이 갓 지난 아기였습니다. 22년 전 그날, 2003년 10월 15일. 그날도 가을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남편과 나는 3살 난 아들 준호를 데리고 근처 공원에 나들이를 갔습니다. 지연이는 유모차에 태워서 함께했죠. 여보, 아이스크림 사줄까? 남편이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네, 초코 주세요. 아들이 좋아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지연이는 내가 보고 있을게. 다녀와요. 나는 벤치에 앉아 지연이 유모차를 지켰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편의점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실례합니다. 길 좀 물어볼게요. 중년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네, 어디 가시려고요? 이 근처에 병원이 어디 있나요? 나는 친절하게 길을 설명해 줬습니다. 1분, 아니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자가 떠나고 나는 다시 유모차를 봤습니다. 그런데 지연아? 유모차가 비어 있었습니다. 지연아, 지연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연아, 우리 딸, 지연아. 나는 미친 듯이 소리치며 공원을 뛰어다녔습니다. 여보, 여보. 남편이 달려왔습니다. 지연이가 없어요. 그날부터 우리 가족의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끝나지 않는 악몽.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공원 전체를 뒤졌습니다. CCTV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원 입구 CCTV에는 내가 길을 물어본 중년 여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혼자였습니다. 아기를 안고 나간 흔적이 없었습니다. 다른 CCTV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나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기를 안고 나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마치 지연이가 공기 중으로 증발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사모님, 혹시 다른 곳에 맡기지는 않으셨나요? 아니에요.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진정하세요. 꼭 찾아드릴게요. 경찰의 위로는 공허했습니다. 수색은 한 달 동안 계속됐습니다. 전국에 수배 전단이 뿌려졌습니다.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연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무너지는 가족. 남편은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내가 아이스크림만 안 사주면 됐는데. 여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지켜야 했는데. 내가. 남편은 자책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조심했으면. 이분이었어. 단 이분. 3살이었던 준호는 어린 나이에도 분위기를 느꼈는지 말이 없어졌습니다. 엄마, 지연이 언제 와요? 곧 올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나도 알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2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경찰 수사는 미제 사건으로 종결됐습니다. 더 이상 진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방은 그대로 뒀습니다. 돌잔치 때 입었던 한복도, 작은 신발들도, 장난감들도 모두. 여보, 이제 그만 정리하는 게. 안 돼요. 지연이가 돌아오면 방이 있어야죠.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10월 15일이 되면 나는 그날 그 공원에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혹시 지연이가 기억하고 돌아올까? 바보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돌도 안 된 아기가 무엇을 기억하겠습니까? 준호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나 동생 기억나는 것 같아. 그래, 뭐가 기억나는데? 잘 모르겠어. 그냥 누가 우는 소리 같은 거. 준호가 5살 때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밤새 울었습니다. 준호는 자라면서 점점 지연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마 부모를 배려한 것 같습니다. 대학에 들어가고 취직하고 이제는 36이 되었습니다. 엄마, 나 결혼 안 할 거야. 왜? 좋은 사람 만나면 해야지. 엄마 아빠 모시고 살 거야. 혼자 두면 걱정돼서.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1년 6개월 전 가정부를 구하다 남편이 허리를 다친 것은 2년 전이었습니다. 아야, 여보, 괜찮아요? 허리가 자꾸 아프네. 병원에 갔더니 디스크였습니다. 수술까지는 아니지만 무거운 것을 들거나 오래 서 있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나도 나이가 들면서 집안일이 버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손목도 아팠습니다. 엄마, 가정부 한 분 구할까요? 준호가 제안했습니다. 가정부? 그런데 돈 쓸 필요 없어. 엄마,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요. 제가 비용 낼게요. 결국 우리는 가정부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에 광고를 올렸습니다. 몇 명이 연락이 왔습니다. 그 중에서 3명을 면접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온 사람이 김미소였습니다. 2023년 5월 12일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정부 면접 보러 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나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일까요? 어서 오세요. 김미소라고 합니다. 34살이고요. 그녀가 이력서를 내밀었습니다. 나는 받아들며 그녀의 얼굴을 계속 쳐다봤습니다. 왜 이렇게 익숙한 느낌이 들까? 큰 눈, 오뚝한 코, 작은 입술, 생머리를 뒤로 묶은 모습. 사모님? 아, 네. 죄송해요. 앉으세요. 우리는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경력이 어떻게 되나요? 5년 정도 됐습니다. 주로 노부부 댁에서 일했어요. 결혼은 하셨어요? 아니요. 혼자 삽니다. 가족은요? 이 질문에 그녀의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없습니다. 아, 죄송해요. 괜한 질문했네요. 괜찮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그녀가 돌아갔습니다.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생각해요? 괜찮은 것 같은데. 당신 생각은? 나는 망설였습니다. 저, 왠지 그 사람한테 끌리는 느낌이 들어요. 끌린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편안한 느낌? 잘 모르겠어요. 결국 우리는 김미소를 채용했습니다. 미소가 일하기 시작한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사모님, 이 방은 항상 문이 닫혀 있네요. 그녀가 지연이 방 앞에서 물었습니다. 아, 그 방은 건드리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미소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그 방 앞에서 멈춰서 있는 그녀를 봤습니다. 뭐 궁금한 거라도 있어요? 아니요. 그냥 그녀는 말을 흐렸습니다. 3개월쯤 지났을 때 미소는 우리 집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사모님, 오늘 반찬으로 뭐 해드릴까요? 미소 씨가 알아서 해요. 당신이 만드는 건 다 맛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미소가 만드는 음식은 모두 맛있었습니다. 특히 된장찌개와 김치찌개가 일품이었습니다. 이 맛. 왜요? 입에 안 맞으세요? 아니, 맛있어요. 근데 왠지 옛날에 먹어본 맛 같아서. 그래요? 그냥 평범하게 끓인 건데. 나는 숟가락을 들며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익숙한 맛일까? 6개월쯤 지나면서 나는 미소의 작은 습관들을 발견했습니다. 걸레질을 할 때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것, 설거지를 하면서 작은 노래를 흥얼거리는 것, 창문을 닦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닦는 것. 미소 씨는 참 꼼꼼하네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나 봐요? 미소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미안해요. 또 이상한 질문했네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소가 일한 지 9개월쯤 됐을 때였습니다. 사모님, 왜 자꾸 저를 쳐다보세요? 내가 그랬어? 네. 요즘 자주요. 나도 모르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녀를 볼 때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정이 갈까? 단순히 가정부와 고용주 관계를 넘어선 무언가였습니다. 미소 씨, 혹시 생일이 언제예요? 10월 3일이요. 왜요? 아, 그냥 궁금해서. 10월 3일. 지연이는 10월 5일에 태어났습니다. 비슷한 시기였습니다. 설마, 미친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나이도 안 맞잖아. 미소는 34살이라고 했습니다. 지연이는 지금 22살이어야 합니다. 1년이 지나고 2024년 5월 미소가 일한 지 정확히 1년이 됐습니다. 사모님, 제가 일한 지 1년 됐네요. 그러게요. 시간 참 빠르죠? 다음 계약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연히 계속 같이 일해야죠. 미소 씨 없으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미소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나는 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왜 자꾸 이러지? 그날 밤 나는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작은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지연아,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아기가 울음을 멈추고 나를 쳐다봤습니다. 큰 눈망울이 초롱초롱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기가 사라졌습니다. 지연아, 지연아. 나는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하, 하.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옆에서 자던 남편이 깼습니다. 여보, 괜찮아? 꿈을 꿨어요. 또 지연이 꿈? 네. 남편이 나를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하지만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22년이 지났지만 하루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현재 2024년 11월. 그렇게 1년 6개월이 흘렀습니다. 오늘도 미소는 정확히 7시 30분에 왔습니다. 사모님, 오늘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미소 씨가 해주는 된장찌개 먹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미소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능숙하게 채소를 썰고 냄비에 물을 끓이고 된장을 푸는 모습. 정말 익숙해. 그때 미소가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사모님, 또 저 쳐다보시네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졌어요. 미소가 다시 요리에 집중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할까? 왜 이렇게 정이 갈까? 왜 이 사람이 자꾸 생각날까? 그리고 가장 이상한 건 왜 내 딸 생각이 자꾸 날까? 저녁을 먹고 미소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미소 씨, 혹시 어릴 때 어디서 자랐어요? 경기도 어딘가였던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요? 네. 어릴 때 기억이 별로 없어요. 왜요? 미소가 손을 멈췄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기억이 없어요. 부모님은요? 없어요.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보육원이요? 네. 5살 때부터 거기서 자랐어요. 그럼 그 전 기억은요? 없어요. 전혀.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5살. 그럼 2002년생이 아니라 미소 씨, 혹시 정확한 생년월일 알아요? 아니요. 보육원에서 추정해서 만들어준 거예요. 제가 들어갔을 때 5살쯤 돼 보인다고 해서 1989년생으로 등록됐대요. 1989년생. 하지만 실제로는 다를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 나는 미친 듯이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지연이는 2002년생, 지금 22살, 미소는 34살이라고 했지만 실제 생년월일을 모른다면, 설마, 손이 떨렸습니다. 미소가 퇴근한 후 나는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이상한 거 있어요. 뭐가? 나는 오늘 미소와 나눈 대화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사람이 설마 지연이라고?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당신 너무 지쳐서 그래.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나이도 안 맞잖아. 그리고 그렇게 우연이 있겠어? 맞는 말이었습니다. 너무 황당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 계속 속삭였습니다. 확인해봐. 확실하게.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미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어린 지연이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닮았을까? 닮지 않았을까? 22년이라는 시간은 한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혈육의 느낌은 시간이 지나도 남아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7시, 나는 남편 몰래 방에서 나왔습니다. 서랍을 열어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지연이의 사진이 들어있는 앨범이었습니다. 돌잔치 때 찍은 사진들, 100일 때 찍은 사진들, 사진 속 지연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큰 눈, 오뚝한 코, 작은 입술. 나는 그 사진을 오래도록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 미소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닮았어. 분명히 닮았어.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기 때 얼굴과 어른이 된 후의 얼굴은 너무 달랐습니다. 어떻게 확인하지? DNA 검사? 하지만 어떻게 미소의 DNA를 구하죠? 몰래 머리카락이라도 가져가야 할까요? 아니야.
그건 너무 이상해. 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7시 30분. 미소가 온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어서 오세요. 오늘따라 미소의 얼굴이 더 자세히 보였습니다. 큰 눈, 오뚝한 코, 작은 입술, 그리고 왼쪽 귓불 뒤에 작은 점. 나는 멈춰 섰습니다. 지연이도 왼쪽 귓불 뒤에 점이 있었습니다. 돌 때 사진을 찍으며 남편과 농담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여보, 이 점 보세요. 복점인가 봐요. 그래, 우리 딸 복 많이 받겠네. 하지만 그 복은 오지 않았습니다. 사모님, 왜 그러세요? 미소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에요. 들어와요. 미소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가슴이 두근거려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점, 똑같은 점, 우연일까요? 아니면 그날 이후 나는 미소를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초인종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어서 와요, 미소 씨. 평범한 인사. 하지만 내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내 딸일까? 미소는 늘 그랬듯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녀의 모든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냉장고 문 여는 방식, 칼질하는 손놀림, 설거지할 때 흥얼거리는 노래, 모든 게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사모님, 오늘 날씨 쌀쌀한데 몸 조심하세요. 고마워요, 미소 씨. 그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만약 정말 지연이라면 22년 동안 어디서 뭘 하며 살았을까? 그날 저녁 미소가 퇴근하고 나서 나는 남편에게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이상한 것 같아요. 남편 박철수는 신문을 내려놓고 나를 쳐다봤습니다. 또 미소 씨 얘기? 네. 어제 발견한 거 있어요. 미소 씨 왼쪽 귓불 뒤에 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연이도 똑같은 자리에 점이 있었잖아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점 하나로 판단할 수는 없어. 그런 점 가진 사람 많아. 하지만 그리고 나이도 안 맞잖아. 미소 씨는 34살이고 지연이는 22살이야. 미소 씨가 정확한 생년월일을 모른대요. 보육원에서 추정한 거래요. 남편의 표정이 조금 변했습니다. 그래. 네. 그리고 5살 전 기억이 전혀 없대요. 남편이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여보, 혹시 당신도? 아니야.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희망 고문은 그만하자고. 우리 이미 22년 동안 충분히 아팠잖아. 하지만 확인이라도 해봐야. 어떻게? DNA 검사라도 하자고? 미소 씨한테 뭐라고 할 건데? 혹시 당신이 우리 딸일지도 몰라서 검사 좀 해볼까요? 이렇게?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것도 그렇네요. 제발 부탁이야. 더 이상 상처받지 말자. 남편은 다시 신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신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들 준호가 집에 들렀습니다. 엄마, 아빠, 저 왔어요. 우리 아들. 저녁은 먹었어? 네. 근데 엄마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신데요? 준호는 눈치가 빠른 아이였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무슨 일 있으세요? 나는 망설이다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미소에 대한 의심을. 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설마 가정부 이모가 지연이라고요? 확실한 건 아니지만.
엄마, 그건 너무 억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 가지가 일치해. 점도 그렇고 보육원 출신인 것도.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제가 몰아드릴 말씀이 없네요. 너무 고통스러워 보여요. 준호야. 엄마, 아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지연이를 잊지 못하는 거 알아요. 하지만 이렇게 매달리면 더 힘들어요. 준호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래도 만약 정말이라면, 만약이 너무 많아요, 엄마. 만약 정말이라면, 만약 지연이라면, 만약 살아있다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동생 보고 싶어요. 매일 밤 꿈에 나와요. 아기였던 지연이가. 준호야.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요. 지연이는 아마.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 집착했나 봐. 아니에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나는 미소에게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날 미소는 청소를 하다가 지연이 방 앞에 멈춰 섰습니다. 사모님, 이 방은 왜 항상 잠겨 있어요? 아, 그냥 안 쓰는 방이에요. 청소는 안 해도 되나요? 응, 그냥 두세요. 미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계속 그 문을 향했습니다. 저기, 혹시 누가 쓰던 방이었나요? 왜 그래요? 그냥,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들어서요.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익숙하다고요? 네. 잘 모르겠지만 이 문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 제 착각인가 봐요. 죄송해요. 미소는 다시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익숙하다고? 본 적이 있는 것 같다고? 나는 조심스럽게 미소의 과거를 캐내기 시작했습니다. 미소 씨, 보육원 생활은 어땠어요? 그냥 평범했어요. 친구들은 많았어요? 아니요. 저는 좀 조용한 편이어서요. 보육원 이름이 뭐였어요? 소망이 집이요. 경기도 의정부에 있었어요. 소망이 집. 나는 그 이름을 메모했습니다. 5살에 들어갔다고 했죠? 네.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렇게 들었어요. 어떻게 들어가게 됐는지 알아요? 미소가 잠시 멈췄습니다. 길에서 발견됐대요. 길에서요? 네. 의정부역 근처에서 혼자 울고 있었대요. 경찰이 데려갔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서 보육원으로 왔다고.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때 뭔가 가지고 있던 건 없었나요? 잘 모르겠어요. 원장 선생님이 제 물건이라며 작은 상자를 주셨는데 뭐가 들어 있었어요? 그냥 작은 곰 인형이랑 아기 옷 한 벌이요. 곰 인형, 아기 옷. 나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지연이가 실종됐을 때 입고 있던 옷은 분홍색 원피스였습니다. 그리고 늘 안고 다니던 갈색 곰 인형이 있었습니다. 그 물건들 아직 가지고 있어요? 곰 인형은 있어요. 옷은 너무 작아져서 버렸어요. 혹시 그 인형 볼 수 있을까요? 미소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아, 그냥 궁금해서요. 내일 가져올게요. 다음 날을 기다리는 동안 나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 인형이 지연이 것이라면 다음 날 아침 사모님 이거요. 미소가 작은 가방에서 낡은 곰 인형을 꺼냈습니다. 순간 나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갈색 곰 인형. 오른쪽 귀가 조금 찢어진 인형. 바로 지연이의 인형이었습니다. 사모님? 왜 그러세요? 얼굴이 새하얘지셨는데. 아, 아니에요.
잠깐. 나는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연아, 지연아. 확신이 섰습니다. 미소는 내 딸이었습니다. 나는 냉정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곰 인형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의정부역 아동 발견 2005년. 여러 기사가 나왔습니다. 의정부역 인근에서 5세가량 여아 발견, 보호자 찾아 2005년 6월 3일. 기사를 읽는 손이 떨렸습니다. 3일 오후 2시경 의정부역 인근에서 5세가량의 여자 아이가 혼자 울고 있는 것을 시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아이는 자신의 이름이나 부모에 대한 정보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2005년 6월 지연이가 실종된 지 1년 8개월 후였습니다. 왜 우리는 이 기사를 못 봤을까? 당시 우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수많은 제보와 오보에 시달리다가 결국 포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는 우리가 주로 찾던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1년 8개월 동안 어디 있었던 걸까? 남편에게 말하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나는 남편에게 인형과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지연이 인형 맞죠? 오른쪽 귀 찢어진 거 기억나죠? 그리고 이 기사. 2005년 6월에 의정부역에서 발견된 5세 여아. 시기도 맞아요.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기사를 읽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어. DNA 검사해야 해요. 어떻게? 나는 생각해둔 계획을 말했습니다. 미소 씨한테 솔직하게 말해요. 그리고 검사하자고 해요. 거절하면? 거절 안 할 거예요. 그 사람도 자기 정체가 궁금할 거예요. 남편은 오랜 고민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만약 아니면 우리 더 이상 집착하지 말자. 네, 약속할게요. 준비하는 며칠. DNA 검사를 제안하기 전에 나는 며칠을 더 관찰했습니다. 미소의 모든 행동, 말투, 습관. 그녀가 김치찌개를 끓일 때 넣는 재료의 순서, 설거지할 때 흥얼거리는 노래, 청소할 때 창문을 여는 순서, 모든 게 익숙했습니다. 어느 날 미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혹시 제가 어릴 때 여기 온 적 있을까요? 왜 그래요? 자꾸 기억이 나는 것 같아서요. 이 집이 왠지 익숙해요. 특히 저 닫혀있는 방. 그 방이 자꾸 생각나요. 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때인가. 진실을 향해. 그날 저녁 나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미소에게 모든 것을 말하기로. 22년간 감춰왔던 아픔을, 잃어버린 딸에 대한 그리움을, 그리고 내 의심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지겠지. 만약 정말 지연이라면, 22년 만에 내 딸을 다시 만나는 거라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지연아, 엄마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옆에서 자던 남편도 사실은 깨어 있었습니다. 여보, 네. 만약 정말이라면 우리 뭐라고 사과해야 할까? 무슨 사과요? 22년 동안 못 찾아준 것.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딸이 혼자 그 긴 시간을. 남편이 울먹였습니다. 70살 노인이 22년 전 아기를 잃은 아버지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내일 확인하면 돼요. 나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6시,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각이었습니다.
나는 지연이 방 앞에 섰습니다. 22년 동안 잠가두었던 그 방. 열쇠를 꺼내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삐걱. 문이 열렸습니다. 먼지가 쌓인 방 안. 작은 침대, 장난감들, 아기 옷들. 모든 게 22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나는 방 한가운데 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이제 널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7시 30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미소가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정말 닮았어. 내 딸을 닮았어. 사모님? 왜 그러세요? 미소 씨. 네. 오늘 할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요? 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앉아요. 긴 얘기예요. 미소가 의아한 표정으로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부부는 미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미소 씨, 우리 사실 22년 전에 딸을 잃었어요. 미소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딸을요? 네. 돌 지난 아기였어요. 공원에서 실종됐죠. 나는 천천히 그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소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소 씨를 의심하고 있어요. 저를요? 네. 혹시 미소 씨가 우리 딸 지연이가 아닐까 하고요. 미소의 반응.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미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기, 무슨 말씀이신지. 미소 씨가 가지고 있던 곰 인형. 그게 지연이 인형이에요. 그리고 왼쪽 깃불 뒷점. 지연이도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보육원에 들어간 시기도 맞고 장소도 비슷해요. 미소가 손을 떨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DNA 검사를 하고 싶어요.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어요. 만약 정말 제가 그 아이라면요? 미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22년 동안 몰랐던 부모가 갑자기 나타난다고 제가 딸이 되는 건가요? 미소 씨, 저는 제 정체를 평생 찾아왔어요.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미소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너무 혼란스러워요. 나는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우리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아니요. 아니에요. 미소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궁금했어요. 사모님을 처음 봤을 때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정말요? 네. 왠지 편안하고 익숙하고. 미소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검사해요. 확실히 알고 싶어요. 우리는 그날 바로 병원에 연락했습니다. DNA 친자 확인 검사. 예약은 3일 후로 잡혔습니다. 그 3일이 참 길었습니다. 미소는 계속 일하러 왔지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가끔 멍하니 서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준호가 전화로 물었습니다. 응. 3일 후면 결과 나와. 긴장되시죠? 너무 떨려. 엄마, 어떤 결과가 나와도 받아들이셔야 해요. 알고 있어. 하지만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지연이라면? 만약 아니라면? 두 경우 모두 두려웠습니다. 검사 당일. 2024년 11월 25일. 검사 당일이 밝았습니다. 우리 3명은 병원으로 갔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의사가 안내했습니다. 검사는 간단했습니다.
구강 점막을 채취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일주일이요? 네.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기다려야 했습니다. 일주일. 22년을 기다렸는데 일주일이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질까요? 기다림의 시간. 그 일주일 동안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미소가 지연이 방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모님, 그 방, 제가 봐도 될까요? 정말요? 네. 왠지 봐야 할 것 같아서요. 나는 열쇠를 꺼내 방문을 열었습니다. 미소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멈춰 섰습니다. 이게 왜요? 이 방 기억나요. 정말요? 미소가 작은 침대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침대, 여기 누워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저 창문, 저기서 밖을 봤던 것 같아요. 미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기억이 나는 거죠? 나는 그녀를 안아줬습니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질 거예요. 일주일 후, 2024년 12월 2일,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손이 떨려서 핸드폰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박순애님? 네. 이쪽으로 오세요. 의사 앞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소도 옆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챕터 3 무너지는 세계. 결과 발표. 의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검사 결과. 의사의 입이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친자 관계 확률이 99.99%입니다. 순간 세상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네. 박순애님과 김미소님은 생물학적 모녀 관계가 맞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책상을 짚고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여보. 미소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저는 네. 두 분의 친딸이 맞습니다. 의사의 말이 끝나는 순간 나는 무너졌습니다. 지연아, 지연아. 22년 만이었습니다. 내 딸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1년 6개월 동안 매일 아침 우리 집에 와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의 혼란. 우리는 상담실을 나와 복도에 섰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미소가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정말로 지연아. 나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미소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기, 잠깐만요. 왜 그래? 너무 갑작스러워요. 미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김미소였어요. 가정부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연아 엄마야. 엄마. 미소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아직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지연아, 제 이름은 미소예요. 김미소. 34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미소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좀 혼자 있고 싶어요. 그녀는 그대로 병원을 나갔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텅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만 쳐다봤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에요. 살아있어요. 알아. 22년 만에 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슬픈 거지? 남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딸을 찾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거지?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딸을 찾은 기쁨, 하지만 22년을 잃어버린 슬픔, 그리고 딸이 우리를 거부한 아픔, 아들의 충격. 저녁 무렵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준호야. 엄마, 결과 나왔어요? 응. 어떻게 됐어요? 맞아. 미소가. 지연이가 맞아.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진짜예요? 응. 99.99%. 세상에.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가정부 이모가. 아니, 내 동생이. 응. 지금 어디 계세요? 같이 있어요? 아니, 미소가. 지연이가 혼자 있고 싶다고 나갔어. 네. 우리를 거부했어.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연하죠, 엄마. 갑자기 부모가 나타났는데. 하지만, 엄마, 지연이한테도 시간이 필요해요. 34년 동안 다른 사람으로 살았잖아요. 그래. 그렇겠지. 엄마, 제가 지금 갈게요. 혼자 계시면 안 돼요. 30분 후 준호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가족의 재회. 엄마, 아빠. 준호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앉아서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부터 미소의 반응까지. 준호는 말없이 듣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믿기지 않아요. 가정부 이모가 내 동생이었다니.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1년 6개월 동안 얼마나 자주 봤어요. 명절 때, 주말 때. 그 사람이 내 동생이었는데 몰랐다는 게. 우리도 몰랐어. 당연히 모르죠. 누가 생각이나 하겠어요. 준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엄마, 지연이. 아니, 미소 씨 연락은 돼요? 전화를 안 받아. 문자는요? 그것도. 준호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제가 연락해 볼게요. 준호의 메시지. 준호는 미소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모 아니. 지연아. 나 준호야. 네 오빠. 갑작스러워서 놀랐지? 나도 아직 믿기지 않아. 근데 나는 너무 기뻐. 22년 만에 동생을 찾았어. 어릴 때 자주 꿈꿨어. 내가 우는 꿈. 그때마다 가슴이 아팠어. 이제 돌아왔잖아. 천천히 생각해. 우리는 기다릴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읽은 표시는 떴습니다. 엄마, 메시지는 읽었어요. 그래. 네. 천천히 기다려봐요. 밤의 고백.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보. 응? 우리 잘한 거 맞죠? 무슨 말이야? DNA 검사한 거. 혹시 미소를, 지연이를 더 힘들게 한 건 아닐까? 남편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했어. 그게 맞아. 근데 지연이가 우리를 싫어하면 어떡해? 싫어하지 않아. 그냥 혼란스러운 거야. 22년 동안 못 찾아준 게 너무 미안해. 나는 또 울었습니다. 남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미안해.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3일 후, 미소는 3일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아무것도. 당연히 출근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7시 30분이 되면 현관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울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만 들어와요. 감기 걸려요. 준호가 나를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지연이가 안 오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 몰라요.
하지만 기다려야죠. 나는 미소희, 아니, 지연이의 방으로 갔습니다. 22년 동안 잠가두었던 그 방,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작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지연아, 엄마 여기 있어. 돌아와. 의정부 소망이 집. 4일째 되던 날 나는 결심했습니다. 미소가 자랐던 보육원에 가보기로. 여보, 나 좀 다녀올게. 어디? 의정부. 소망이 집. 내가 같이 갈게. 아니에요. 혼자 다녀올게요. 나는 버스를 타고 의정부로 향했습니다. 소망이 집은 의정부역에서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3층 건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젊은 여직원이 물었습니다. 이곳에서 자랐던 아이를 찾고 있어요. 이름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김미소. 2005년에 입소했을 거예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아, 미소 씨요? 기억나요. 착한 아이였죠. 혹시 당시 상황을 아세요?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 원장 선생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잠시만요. 잠시 후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곳 원장 김정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애라고 합니다. 김미소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서. 원장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아, 미소. 어떻게 지내나요? 소식 듣고 싶었는데. 사실은 제가 미소의 친어머니입니다. 원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원장의 증언. 우리는 조용한 상담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친어머니라고요? 네. 최근에 DNA 검사로 확인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2002년 지연이의 출생부터 2003년 실종까지. 원장은 놀란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원장님, 혹시 미소가 여기 왔을 때 상황을 기억하세요? 물론이죠. 잊을 수가 없어요. 원장이 오래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2005년 6월 3일. 경찰이 아이를 데려왔어요. 어떤 상태였나요? 겁에 질려 있었어요. 말도 안 하고 울기만 했죠. 원장이 당시 찍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작은 여자아이가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지연이. 내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경찰이 수소문했지만 보호자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보육원으로 왔고, 이름은요? 스스로 말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어줬어요. 미소라고. 이 아이가 미소 짓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아이를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이렇게 부모님을 찾게 돼서 다행이에요. 미소의 어린 시절. 원장님, 미소가 지연이가 어떻게 자랐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원장은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미소는 처음에는 정말 힘들어했어요. 악몽을 자주 꿨고 밤마다 울었어요. 사진 속 어린 미소는 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적응했어요. 다른 아이들과 친구가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사진 속 미소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고부터는 모범생이었어요.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그랬구나. 중학교, 고등학교도 장학금 받으며 다녔어요. 정말 대견한 아이였죠. 원장이 최근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예요. 2년 전쯤인가. 사진 속 미소는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원장님을 정말 따랐나 봐요. 저도 이 아이를 정말 사랑했어요. 내 딸처럼. 원장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어머니가 계셨군요. 다행이에요. 비밀을 알게 되다. 원장님,
혹시 미소가 왜 기억을 못하는지 아세요? 원장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은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네, 뇌에 특별한 이상은 없었어요. 하지만 심리적 충격으로 인한 기억 상실이라고 했어요. 심리적 충격. 네. 아마도 실종 당시나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딸이 무슨 일을 겪은 거죠? 정확히는 모릅니다. 미소도 기억하지 못하니까요. 1년 8개월. 그 시간 동안 어디 있었던 걸까요? 경찰도 수사했지만 찾지 못했어요. 미스터리로 남아있죠. 충격적인 진실. 혹시 미소 몸에 상처 같은 게 있었나요?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었어요. 등에 화상 자국이 좀. 화상? 그리고 손목에 줄에 묶였던 것 같은 자국도. 나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그럼 학대를 아마도 누군가에게 붙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원장의 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우리 딸이 진정하세요. 원장이 물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상처는 다 아물었고 건강하게 자랐어요. 원장님, 네, 제발 미소한테 이 얘기하지 마세요. 당연히 안 할 거예요. 미소도 기억 못하는데 굳이. 감사합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나는 계속 울었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1년 8개월. 그 끔찍한 시간을. 차장 밖 풍경이 눈물로 흐려졌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습니다. 여보, 어디 갔었어? 걱정했잖아. 남편이 달려왔습니다. 소망이 집 다녀왔어요. 거기를 왜? 나는 남편에게 들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원장의 증언, 미소의 어린 시절, 그리고 학대의 흔적.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우리 딸이 그런 일을. 여보, 남편이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지켜야 했는데.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모두 내 잘못이야. 남편이 통곡했습니다. 70살 노인이 바닥에 주저앉아 아기처럼 울었습니다. 5일째 밤, 미소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나는 매일 밤 지연이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작은 침대에 누워 22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갓난아기였던 지연이 돌잔치 때 웃던 모습, 그리고 사라진 그날. 내가 2분만 더 조심했어도, 내가 유모차에서 눈을 떼지만 않았어도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소였습니다. 여보세요? 사모님, 미소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연아, 저 내일 댁에 가도 될까요? 그럼, 당연하지. 오전 10시에 갈게요. 알았어. 기다릴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보, 지연이가 내일 온대요. 정말? 네, 10시에 온대요. 우리는 기쁨과 두려움이 뒤섞인 밤을 보냈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딸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22년의 공백을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10시를 기다리며 다음 날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집안을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지연이가 좋아할 만한 음식들. 아니, 이제는 미소가 좋아하는 음식들. 된장찌개, 불고기, 잡채. 엄마, 너무 많이 만든 거 아니에요? 준호도 와 있었습니다. 혹시 모르잖아. 동생이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엄마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9시 50분.
우리는 거실에 앉아 현관문만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습니다. 9시 55분, 9시 58분, 9시 59분, 10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챕터 4 숨겨진 기억의 문. 재회. 문이 열렸습니다. 미소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이 야위었고 눈이 부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지연아. 저는 아직 미소가 편해요. 아, 그래요. 미소 씨.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들어와요. 앉아요. 미소가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은 그녀는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미소 씨. 아니, 지연아. 미소로 불러주세요. 제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았어요. 미소 씨. 나는 준비한 차를 내왔습니다. 준호도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안녕. 나 준호야. 네. 알아요. 우린 남매야. 그 말에 미소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알아요. 머리로는. 하지만 아직 가슴으로는. 천천히 해. 괜찮아. 준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미소의 고백. 한참의 침묵 후 미소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아니, 어머니. 그 호칭에 내 가슴이 뛰었습니다. 네, 미소 씨. 저 5일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왜 이제야 나타났냐고. 왜 22년 동안 못 찾았냐고. 미소의 목소리에 원망이 묻어났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그게 어머니 잘못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어머니도 피해자잖아요. 저를 빼앗긴. 미소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5일 동안 저는 제 인생을 되돌아봤어요. 김미소로 산 34년을. 아니, 22년을. 솔직히 말하면 전 행복했어요. 보육원도 좋았고, 원장님도 저를 사랑해 주셨고, 친구들도 있었어요. 다행이네요. 하지만 항상 빈 곳이 있었어요. 여기. 미소가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왜 혼자인지. 그 공허함은 채울 수가 없었어요. 기억의 조각. 미소 씨,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단편적으로요. 꿈에서 본 것들이. 어떤 것들? 따뜻한 품. 누군가 저를 안아주는 느낌. 미소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노래. 자장가 같은. 자장가. 나는 옛날을 떠올렸습니다. 지연이를 재울 때 불러주던 노래. 잘도 잔다 우리 아기, 꿈나라로 가는 우리 아기. 내가 조용히 노래를 부르자 미소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노래예요. 정말 꿈에서 들었어요. 계속. 미소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거죠? 나는 참지 못하고 그녀를 안았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 그 순간 미소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22년의 공백이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와의 만남.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미소를 보자마자 멈춰 섰습니다. 지연아, 아버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널 지키지 못했어. 미안해.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70살 노인이 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세요. 아빠가 그날 아이스크림만 안 사주면 됐는데.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미소가 아버지를 일으켰습니다. 저도 사실은 궁금했어요. 제 진짜 부모님이 누구일까? 이렇게 만나게 돼서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나쁘지는 않아요. 남편이 미소를 꼭 안았습니다. 고생했어. 우리 딸. 정말 고생 많았어. 오빠와 동생. 준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지연아. 아니,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편한 대로 불러요. 그럼, 미소야. 네, 오빠. 두 사람이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나 너 기억해. 어렴풋이? 정말요? 응. 아기였던 너. 울던 모습.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사라지고 나서 나는 매일 밤 울었어. 엄마 아빠도 울고 나도 울고. 오빠, 미안해. 형으로서 너를 못 지켜서. 오빠 잘못이 아니에요. 그때 오빠도 아이였잖아요. 미소가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오빠 생겼네요. 응. 이제 내가 지켜줄게. 그날의 진실. 점심을 먹으며 우리는 조심스럽게 과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소야, 혹시 그 1년 8개월 기억나? 남편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전혀. 의정부역에서 발견됐다고 들었는데. 네. 그것도 원장님한테 들었어요. 미소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끔 악몽을 꿔요. 어두운 방, 무서운 소리. 하지만 명확하지 않아요. 나는 보육원 원장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화상 자국, 손목 자국. 하지만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 기억 안 나도 돼. 하지만 저는 알고 싶어요. 제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미소야. 엄마, 제발 숨기지 마세요. 저도 알 권리가 있어요.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너무 힘들 거야. 언젠가는 말해주실 거죠? 응. 약속할게. 지연이의 방. 점심 후 미소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방을 봐도 될까요? 그럼, 당연하지. 나는 미소를 데리고 22년간 잠겨있던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여기가 내 방이었어요? 응. 22년 동안 그대로 둔 거야. 미소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침대, 아기 옷들, 장난감들. 모든 것이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이 침대. 미소가 침대를 쓰다듬었습니다. 여기 누워있던 기억이 나요. 정말? 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따뜻했어요. 미소가 창가로 갔습니다. 여기서 밖을 봤던 것 같아요. 그녀의 손이 창문을 만졌습니다. 그 순간 미소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미소야. 떠오르는 기억. 미소야. 괜찮아? 나는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미소는 머리를 감싸쥐고 괴로워했습니다. 아, 아파요. 빨리 119 불러. 남편이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미소가 손을 저었습니다. 그냥 갑자기 뭔가 떠올라서. 뭐가 떠올랐어? 모르겠어요. 큰 손이 저를 잡아가는. 미소가 떨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곳.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괜찮아. 이제 안전해. 나는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가 여기 있어.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해. 미소는 한참을 내 품에서 떨었습니다. 심리상담 결정. 그날 저녁 우리는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미소야, 심리상담 받는 게 어떨까? 준호가 제안했습니다. 심리상담요? 응.
전문가한테 도움받으면 기억도 되찾을 수 있고 트라우마도 치료할 수 있어. 하지만 억지로 하라는 건 아니야. 내가 원하면. 미소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게요. 저도, 저도 알고 싶어요. 제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았어. 내가 좋은 병원 알아볼게. 준호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일주일 후 첫 상담. 우리는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50대 중반의 여의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과 전문의 이순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소가 긴장한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오늘은 그냥 대화만 할 거예요. 상담은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우리 부모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여보, 괜찮을까? 괜찮을 거야. 하지만 우리도 불안했습니다. 충격적인 소견. 상담이 끝나고 의사가 우리를 따로 불렀습니다. 보호자분들만 잠깐 들어오시겠어요? 우리는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미소 씨 상태가 어떤가요? 일단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습니다. PTSD요? 네. 그리고 해리성 기억 상실도 확인됩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소 씨는 5세 이전 기억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너무 끔찍한 경험이었기 때문이죠. 오늘 상담에서 단편적인 기억들이 떠올랐는데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무슨 학대의 흔적이 명확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모두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제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어두운 방에 갇혀 있었던 기억, 밥을 못 먹었던 기억, 맞았던 기억. 이런 것들이 파편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남편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누가 우리 딸한테 그런 짓을. 그건 아직 모릅니다. 미소 씨 기억이 완전히 돌아와야 범인을 찾아서. 상담실을 나온 후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나 경찰서 가볼게. 왜? 당시 수사 기록 다시 봐야 해. 범인을 찾아야 해. 여보, 22년 전 일이라도 찾아야 해. 우리 딸한테 그런 짓 한 놈을. 남편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알았어요. 같이 가요. 우리는 다음 날 성북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2003년 실종 사건요? 담당 형사가 오래된 파일을 뒤적였습니다. 네. 박지연 실종 사건입니다. 아, 이 사건 미제로 남아있네요. 혹시 당시 용의자 같은 사람 없었나요? 글쎄요. 당시 수사가 집중됐던 건 길 물어본 중년 여성이었는데 그 사람.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CCTV에도 아기를 데리고 나간 흔적이 없었고. 그럼 어떻게 된 거죠? 미스터리로 남았죠. 마치 아기가 공기 중으로 사라진 것처럼. 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근에 딸을 찾으셨다고요? 네. DNA 검사로 확인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 중년 여성, 혹시 신원 확인됐나요? 네. 당시 조사는 받았어요. 하지만 혐의점이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조사할 수 있나요? 형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22년 전 일이라. 그리고 증거도 없고. 제발이요. 우리 딸이 1년 8개월 동안 학대받았어요. 범인을 찾아야 해요. 알겠습니다. 제가 상부에 보고해 볼게요. 중년 여성의 정체. 일주일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순애님 형사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당시 그 중년 여성 찾았습니다. 정말요? 네. 이름은 최영자, 현재 65세입니다. 어디 사나요? 경기도 남양주에 삽니다.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당연하죠. 우리는 다음 날 바로 남양주로 향했습니다. 경찰이 동행했습니다. 최영자와의 대면, 남양주의 한 빌라,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늙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60대 중반의 여자가 나왔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22년 전 공원에서 길을 물어봤던 그 여자. 무슨 일이세요? 2003년 10월 15일 성북구 공원에서 있었던 일 기억하십니까? 여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박지연 아기 실종 사건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자가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나는 문을 막았습니다. 제 딸을 어디 데려갔습니까? 22년 전 그날 당신이 뭘 했습니까? 저는 정말 아무것도.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냥 길만 물어봤어요. 아기는 안 봤어요. 여자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최영자 씨, 혹시? 형사가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당시 함께 살던 사람 있습니까? 여자가 침묵했습니다. 대답하세요. 남편이 있었어요. 지금은요? 10년 전에 죽었어요. 그 남편 이름이 뭡니까? 최동식이요. 형사가 무언가 떠올랐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그 남편, 전과가 있습니까? 여자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동 유괴.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챕터 5 찾은 것과 잃은 것. 진실의 문이 열리다. 최동식. 아동 유괴 전과자. 형사가 핸드폰으로 뭔가를 확인했습니다. 1995년에 8세 여아 유괴 미수로 징역 3년. 2001년 출소. 그럼 나는 최영자를 노려봤습니다. 당신 남편이 우리 딸을. 최영자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거짓말. 진짜예요. 저는 그냥 길만 물어보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형사가 다가갔습니다. 그럼 공범이잖아요. 계획적 범행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최영자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아기를 원했어요. 우리는 자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남의 자식을 빼앗았다고요? 저는 그냥 사달라고만 생각했어요. 입양을 하든지. 하지만 유괴를 도왔잖아요. 형사가 수갑을 꺼냈습니다. 최영자 씨 아동유괴 방조 및 공모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서 조사실. 최영자는 경찰서로 연행됐습니다. 우리도 함께 갔습니다. 조사실에서 최영자는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2003년 10월 15일 남편 최동식이 계획을 세웠어요. 어떤 계획이었습니까? 공원에 가서 젊은 엄마들을 찾는 거였어요. 혼자 아기를 보고 있는. 최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길을 물어보면 그 사이에 남편이 아기를 데려가는. 그래서 박지연을 데려간 겁니까? 네. 제가 길을 물어보는 동안 남편이 유모차에서 아기를 꺼내 가방에 숨겼어요. 나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가방에? 작은 여행 가방이었어요. 그 안에 아기를 넣고 재빨리 사라졌어요. 그래서 CCTV에 안 찍힌 거군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방 안에 있었으니까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 다음은요? 아기를 어디 데려갔습니까? 우리 집으로. 당시 남양주 산속에 살았어요. 1년 8개월의 지옥. 그 다음 1년 8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형사가 물었습니다. 최영자는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말하세요. 아기는 울었어요. 계속 울었어요. 남편은 화를 냈어요. 시끄럽다고.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뭘 했습니까? 지하실에 가뒀어요.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돌도 안 된 아기를 지하실에 저도 반대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무서워서 계속 말하세요. 밥은 하루에 한 번, 빵이랑 우유만. 최영자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기는 자꾸 엄마를 찾았어요. 엄마, 엄마 하면서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나쁜 년아. 나는 최영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내 딸이 엄마를 찾았다고? 그런데 당신들은 지하실에 가뒀다고? 남편과 형사가 나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진정해. 어떻게 진정해요? 우리 딸이. 나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미소에게 알려야 하는가?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과호흡과 쇼크 증세였습니다. 부인, 진정하세요. 의사가 진정제를 놓았습니다. 우리 딸. 나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준호가 옆에서 손을 잡아줬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준호야. 지연이는 집에 있어요. 아직 모르고 있어요. 말해야 할까? 이 사실을.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말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동생이 알면 너무 힘들어할 거예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수도. 하지만 진실을. 엄마, 동생은 지금 겨우 우리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이런 끔찍한 진실까지 알면. 준호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숨기는 것도 옳은 일일까요? 미소와의 대화. 이틀 후 나는 퇴원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미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들었어요. 너무 걱정했어요. 미소가 나를 부축했습니다. 엄마라는 호칭이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미소야. 네, 엄마.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요? 나는 준비한 말을 꺼냈습니다. 너를 누가 데려갔는지 알아냈어. 미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구예요? 최동식이라는 사람이야. 아동 유괴범이었어. 그 사람 부인이 공범이었고 그날 엄마한테 길을 물어본 게 작전이었어. 미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너를 1년 8개월 동안. 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뭘 했는데요?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 엄마, 숨기지 마세요. 제가 알아야죠. 미소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충격받을 거야. 나는 최영자가 자백한 내용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하실 하루 한 끼 학대. 미소는 듣는 내내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가 끝나자. 그랬구나. 짧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소야, 괜찮아?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돌아오다. 그날 밤 미소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준호의 전화였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이야? 동생이 기억을 되찾았어요. 뭐? 진실을 듣고 나니까 갑자기 모든 기억이 돌아왔대요. 나는 서둘러 미소의 집으로 갔습니다. 미소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아, 엄마. 미소가 나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다 기억났어요. 다. 무엇을? 어두운 방. 무서운 남자. 때리던 손. 미소가 떨었습니다.
매일 울었어요. 엄마, 엄마, 부르면서, 지연아. 하지만 아무도 안 왔어요. 아무도. 미소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못 찾아서.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엄마 잘못이야. 엄마가 2분만 더 조심했어도.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22년 전 잃어버린 시간. 1년 8개월의 지옥. 그 모든 아픔이 터져 나왔습니다. 최동식의 죽음. 며칠 후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동식은 2015년에 사망했습니다. 어떻게요? 간암이었습니다. 교도소에서 죽었어요. 교도소요? 네. 2010년에 또 다른 아동 유괴 사건으로 잡혔었습니다.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처벌도 못하는 건가요? 직접적인 가해자는 이미 죽었으니까요. 하지만 최영자는 처벌받을 겁니다. 그 여자는 어떻게 되나요? 아동유괴 방조 및 공모, 감금, 학대. 최소 10년은 받을 겁니다. 고작 10년. 22년 전 일이라 공소시효가 걱정됐는데 다행히 아동 범죄는 시효가 길어서 다행이라. 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22년의 고통이 10년형으로 끝난다니. 재판. 3개월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최영자는 법정에 섰습니다. 피고인은 최후 진술하십시오. 판사가 말했습니다. 최영자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가 우리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지연 양, 그리고 부모님께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용서 같은 거 없어요. 미소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제가 그때 경찰에 신고라도 했어야 했는데 남편이 무서워서. 그게 변명이 돼요? 미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돌도 안 된 아기였어요. 엄마를 찾으며 울었어요. 그런데 당신들은 지하실에 가뒀죠. 밥도 제대로 안 주고 때리고 학대했죠. 1년 8개월 동안. 죄송합니다. 당신 사과 따위 필요 없어요. 그냥 평생 감옥에서 사세요. 미소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 지연아. 판결. 피고인 최영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12년. 최영자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우리는 법정을 나왔습니다. 엄마, 12년이면 적은 거 아니에요? 미소가 물었습니다. 그래, 적지. 하지만 어쩔 수 없어. 답답해요. 나도 그래.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미소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끝난 건가요? 응, 이제 끝이야. 6개월 후,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2025년 봄, 우리 가족은 천천히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미소는 더 이상 가정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침 차려요. 어머, 고마워. 제가 만든 된장찌개예요. 먹어보세요. 맛있다. 평범한 아침 풍경. 하지만 우리에게는 기적 같은 일상이었습니다. 이름을 되찾다. 어느 날 미소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름을 바꾸고 싶어요. 이름을? 네. 법적으로 박지연으로. 나는 놀랐습니다. 정말? 하지만 미소라는 이름도 좋은데. 미소는 제가 잃어버렸을 때 이름이에요. 이제는 돌아왔으니까. 지연아, 본명을 되찾고 싶어요. 박지연. 그게 제 진짜 이름이잖아요.
나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한 달 후 법원에서 개명 허가가 났습니다. 김미소는 박지연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가족 사진. 자, 다 같이 모여봐요. 준호가 삼각대를 설치했습니다. 가족 사진 찍을게요. 우리 넷은 소파에 모여 앉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22년 만에 다시 모인 가족. 하나, 둘, 셋. 카메라가 찰칵 소리를 냈습니다. 사진 속 우리는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와, 잘 나왔다. 준호가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엄마, 아빠 봐요. 우리 가족 사진. 나는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우리 넷이 함께. 응, 드디어. 남편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연이의 새 출발. 지연이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 상담센터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상담센터? 네. 학대받은 아이들을 돕는 곳이에요. 그래. 제가 겪어봤잖아요. 그 아이들 마음을 제가 제일 잘 알 것 같아서 나는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대단하다, 우리 딸. 엄마가 저를 포기 안 하신 것처럼 저도 그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지연이는 일주일에 3번씩 상담센터에 갔습니다. 학대받은 아이들을 만나고 상담하고 희망을 주었습니다. 오늘은 7살 여자아이 상담했어요. 그래. 그 아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언니는 웃을 수 있어서 좋겠다고. 그래서 말해줬어요. 언니도 너처럼 힘들었지만 이겨냈다고. 너도 할 수 있다고. 지연이는 자신의 상처를 다른 이들의 희망으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1년 후, 2026년 봄. 엄마, 나 결혼해요. 지연이가 어느 날 발표했습니다. 뭐, 결혼? 네. 상담센터에서 만난 선생님이에요. 어머나. 나는 기뻐서 딸을 안았습니다. 축하해, 지연아. 고마워요, 엄마.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가족과 친한 친구들만. 지연이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남편이 딸의 손을 잡고 입장했습니다. 70대 노인은 떨리는 걸음으로 딸과 함께 걸었습니다. 아빠, 감사해요. 아빠가 더 고마워. 다시 돌아와줘서. 사랑해요, 아빠. 나도 사랑한다, 지연아. 신랑에게 딸을 인계하는 순간 남편은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준호도 울고 있었습니다. 22년 만에 딸의 결혼식을 보게 됐습니다. 3년 후 2029년. 엄마, 아빠, 오빠. 지연이가 급하게 집에 왔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저 임신했어요. 뭐? 우리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정말? 우리 손주? 네. 3개월 됐어요. 어머. 나는 기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가 되는구나. 엄마, 울지 마세요. 기쁜 눈물이야. 그의 겨울. 응애.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이가 딸을 낳았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손녀를 봤습니다. 작고 예쁜 아기. 여보, 저 아기 좀 봐. 응. 남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연이가 엄마가 됐어. 그러게. 우리는 한참을 유리창에 붙어 서 있었습니다. 이름은 뭐라고 지을까? 아직 안 정했대. 다음 날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름 희망이로 할래요. 희망이? 네. 박희망. 제게 희망을 주셨으니까. 지연아, 엄마 아빠가 저를 포기 안 하신 덕분에 제가 여기 있고 이 아이도 태어났어요.
감사해요. 엄마, 아빠, 우리는 또 울었습니다. 현재 2030년 봄, 오늘은 지연이가 실종됐던 그날, 10월 15일, 27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그날 그 공원에 갔습니다. 지연이와 희망이도 함께. 엄마, 여기가 그곳이에요? 응. 27년 전 이 벤치에서 나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여기서 너를 빼앗겼어.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지만 넌 돌아왔어. 22년 만에. 네, 엄마. 저 여기 있어요. 지연이가 내 옆에 앉았습니다. 희망이를 안고. 할머니, 제가 있어요. 희망이가 웃었습니다. 나는 증손녀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래. 할머니 여기 있어. 에필로그. 2030년 가을. 우리 가족은 여전히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나와 남편은 이제 75, 준호는 42이 되었고 작년에 결혼했습니다. 지연이는 41, 아니 사실은 28. 그녀는 여전히 상담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희망이는 이제 돌이 지났습니다. 응애. 희망이가 울면 지연이가 안아줍니다. 희망아,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합니다. 27년 전 나도 지연이에게 그렇게 말했었죠. 지연아,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단 2분 눈을 뗀 사이에 딸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2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났습니다. 기적처럼. 여보, 뭐 생각해? 남편이 물었습니다. 지연이 생각, 그리고 우리 생각. 우린 행운아야. 그래, 정말 행운이지. 우리는 거실에 앉아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지연이와 이야기하고 있고, 지연이는 희망이를 돌보고 있고, 희망이는 할머니를 보며 웃고 있고, 여보, 우리 행복하지? 응, 정말 행복해. 마지막 편지.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22년 전부터 써온 일기. 마지막 페이지에 펜을 들었습니다. 2030년 10월 15일. 지연아, 오늘은 내가 사라진 지 27년이 되는 날이야. 하지만 이제는 슬픈 날이 아니야. 너를 다시 만난 지 5년.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됐어. 22년의 공백은 아팠지만 그 시간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도 많아. 포기하지 않는 것, 희망을 잃지 않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믿는 것. 내가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파. 하지만 넌 그 아픔을 희망으로 바꿨어. 다른 아이들을 돕고 새 생명을 키우고. 내가 자랑스러워. 이제 엄마는 평화로워. 우리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 사랑한다, 지연아. 엄마가. 나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보, 자러 가요. 응. 우리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했어, 여보. 22년 동안. 당신도 고생했어요. 이제 편하게 살자. 그래요. 이제. 우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마음으로.